그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하는 물리 파트 중에서도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고등과정에서 말하는 속도, 가속도 내용하고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다만 중등이다 보니까는 뭐랄까 표현을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고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속도, 가속도 나갔고요. 오늘은요, 일과 에너지를 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원래 속도, 가속도 한 다음에 힘하고 운동량, 충격량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를 나가야 되는데 중등과정에서는 바로 속도, 가속도 한 다음에 일과 에너지로 나가는 경향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에서 중등과정에서는 약간 그렇다더라 정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깊게 나갈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더라 정도 하고 고등과정에서 일과 에너지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물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제일 어려운 게 이 일과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중등 오투 과정의 오투 책의 112페이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12페이지에 일과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파트가 여러분들 물리 시험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되냐 안 되냐가 여러분들에서 물리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요. 이 일과 에너지까지가 된다. 물리를 선행을 나갔을 때 그러면은 고등 과정에서도 물리를 잘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역학이 안 된다. 그런데 뭐 중등 과정에서 물리 선행을 나가는데 전기 파트랑 파동 파트까지 그냥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굳이 권해준다면 하지 마세요. 파동하고 전기를 나가지 마시고 역학을 다시 하세요. 차라리. 중학교 때 선행 나갔을 때는 무조건 역학이 되면 돼요. 역학이 되면은 고등과정에서도 물리가 되는 거고 역학이 안 되면은 뒤에 나가봤자 고등과정 가서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역학에다가 지금은 역학에다가 목숨 거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일과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뭐 중등과정 먼저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오늘 하는 거는. 자, 그래서 112페이지에 보면은 일과 에너지라고 써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일과 에너지. 자, 그러면 일이 뭐냐? 에너지는 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여러분들 일. 지금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앉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공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힘든 거. 맞아요. 그 힘든 게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일에는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물리적 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 거기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써 있냐면 물체에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해요.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뭐 하는 경우?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글씨가 잘 안 써요.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힘과, 즉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체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제일 헷갈려요. 아이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는 잘 찾는데 얘를 좀 놓치는 경향이 커요. 자, 다시 물리에서 말하는 일은 뭐가 있어야 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체의 이동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이동으로 따져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얘를 이 방향으로 힘을 줘서 밀었어요. 아, 이제부터 이렇게 쓸게요. 물체의 질량은 M, 매스의 약자로 그냥 M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는 방향을 표시할 거고요. 저 F는 그냥 힘의 크기인 F라는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단위는 못 써야 되죠. 원래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 쓰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힘의 단위는 못 쓰냐?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저렇게 어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힘을 어느 쪽으로 줬죠? 오른쪽으로 줬어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는데, 물체가 이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물체가 이동을 하긴 했는데,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뭐가 성립을 안 한 거죠? 물체에 힘이 존재하는 거 맞아요. 물체의 이동 거리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성립을 안 한 케이스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성립이 안 된 케이스죠. 이러면 일을 하지 않아요. 두 개의 요소가 존재를 해도. 그래서 일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냐? 우리가 work, 일은 W라고 표시하고 일은 work의 약자를 W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름의 약자예요. 힘 곱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거리를 뭘로 표현해? S라고 표현해. 거리 S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힘에다가 거리의 크기를 곱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 물체가 힘의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할 때 이 거리는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수직 성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힘의 단위 못 쓰죠? 뉴턴. 거리의 단위는 못 쓰냐면 미터로 표시해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로 표시하고요. 뉴턴 곱하기 미터. 근데 자주 쓰이다 보니까 1의 단위는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줄여서 뭐라고 표시하느냐? J라고 쓰고 뭐라고 읽느냐? 줄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표시할 때요. 누구누구 집 몇째 아들 딸 이렇게 표시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유명해지면은 그냥 이름을 누구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 정치인의 아들은 뭐라고 표시하죠? 누구누구 정치인의 아들이 뭔 사고를 쳤어요 하고 뉴스에 항상 나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그 정치인보다 그 사고 친 놈이 더 유명하면은 누가 사고 쳤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뉴턴 미터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 112페이지 맨 위에 보면 A, 1과 에너지 1, 그래서 과학에서의 1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고요. 2, 1의 양 해갖고 1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단위는 뉴턴 미터인데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별로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단위, J, 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 뭐라고 쓰여있죠? 1줄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을 1줄이라고 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죠. 그냥 그대로 읽은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많이 그렸죠.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추우면은요. 여기 혹시 막 내가 수업하다가 제가 못 느끼면 추우면은 여기 리모컨 있으니까 꺼요. 괜찮으니까. 특히 여학생들 추우면 꺼. 알았지? 남자애들은 그냥 견뎌. 니들은 그래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지난 시간에도 많이 그렸는데요. X축, Y축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X축이 다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인 거지 X축의 이름이 무조건 물리에서는 시간이다?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는 X축이 뭐가 되느냐? 거리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Y축에 뭘로 표현할 거냐면 힘으로 표시할게요. 단위는 뉴턴 단위로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 단위는 뭘로 표시하면 되죠? 미터 단위로 표시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책에 우측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물체에 힘이 F라는 힘이 작용해서 쭉 몇 뉴턴, 아니 F라는 힘이 몇 뉴턴 작용했을까? 한 5뉴턴의 힘이 작용해서 몇 미터 잡아끌까요? 2미터 움직였다고 치면 0미터부터 그러면은 요 넓이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개념이 되니까 이 넓이에 해당하는 게 한 1이에요 라고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래프는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일 미련한 게 그래프 외우는 거거든요. 가끔 학원 같은 데서 그래프 쭉 주고 외우라고 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뭐로 외워요 이거를. 머리 아프게. 영어 단어나 열심히 외우세요. 아셨죠? 외우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수학 공식도 어지간하면 외우지 마. 그거 만들면 되지. 뭘 외워. 외우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질까요? 까먹어요. 그쵸? 외우면 꼭 까먹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중력과 1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중력과 1의 양에서 거기 보시면 중력의 거기 표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물체가 떨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물리책에는요, 저놈의 사과나무 그림이 참 잘 나와요.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뉴턴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만유인력이구나, 힘이구나, 뭐 이런 걸 생각했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어나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첫 번째 옆에 사과나무가 있어 본 적 있어요? 없죠. 난 사과나무를 본 기억이 없어요. 자기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는 분? 힘들지 않을까요? 사과나무를 본다는 거는. 두 번째, 벤치에 앉았는데 옆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도 드문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볼 확률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생각했을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럼 왜 하필이면 사과일까요? 이쪽은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사과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안 좋은 쪽의 의미를 가져요. 그쵸? 두 번째는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었다? 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사과나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자꾸 생각해보니까 알아두면 좋은 점. 혹시 알아요? 나중에 여자친구 생겼을 때 이런 얘기 해주면 할 얘기 없을 때.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여자친구 없어 잘 모르는구나. 그럼 나중에 한번 생기면 한번 해봐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이런 얘기 해주면 도망갈까? 도망가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요, 거기 사과에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사과. 자, 우리 말이 좋아 사과지, 물리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예요. 자, 질량을 가진 물체인데,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중등가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뭘 받느냐? 중력을 받는다. 참고로 중력이죠. 력자 들어갔어요. 힘이에요. 힘 F를 받는다.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은 이만큼 떨어졌어요. 높이 H에 해당하는 만큼. 자, 그러면은 얘는 중력은 얼만큼의 일을 해주느냐? 자, 중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중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힘 F 곱하기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죠. 얼만큼? 높이 H만큼. 그래서 이게 중력이 한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웬 여학생이 있네요. 이 여학생이 물체를 들어 올렸대요. 얼만큼 들어 올렸대요? 높이 H만큼 들어 올렸대요. 물체를 무게만큼을. 그러면 이 여학생은 거꾸로. 이 여학생은 여학생이 한 일이에요. 여학생이 한 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체를 높이 H만큼 들어 올렸어요. 물체에 중력이 있겠죠? 힘 F를 줘서. 그래서 힘 F를 줘서 물체를 들어 올렸으니까 이때 여학생이 한 일은 역시 힘 곱하기 H로 표시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 1의 양이 0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가지만 성립하면 돼요. 1의 양이 0이려면요. 1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면 1이 0이려면요. 일단 첫 번째, 뭐가 0이면 될까요? F가 0인 케이스. 힘이 0인 케이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어떤 여학생이 스케이트 타고 미끄러지고 있죠. 어떻게 미끄러진대요? 등속 운동한대죠.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면은 그 물체는 힘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0이 되는 케이스? F가 0이 되는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학생이 신나게 벽을 밀었대요. 자, 벽을 밀었으니까 힘은 존재하겠죠. 대신 뭐가 존재 안 해요? 이동거리 S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그럼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에 힘을 주긴 줬는데 어떻게 줬대요? 물체를 들어 올려서 위쪽으로 힘을 줬대요. 근데 물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했대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대요. 이때 힘이 없어요? 아니요, 힘이 있어요. 이동거리가 없어요? 아니요, 이동거리는 있어요. 다만 힘도 존재하고 이동거리가 존재했는데 문제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된 케이스죠? 수직인 케이스죠.
이러면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잘 안 놓쳐요. 근데 뭘 잘 놓치냐면 마지막 세 번째를 잘 놓쳐요. 조심하세요. 세 번째 많이 놓칩니다. 자, 그 다음에 3. 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뭐냐? 차이점은요, 별건 없는데요. 일은요, 내가 뭔가를 해버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한테서 돈을 받았다. 자, 그럼 그 돈은요,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내가 뭔가를 안 했는데,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차피 일을 나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거니까 일의 단위는 아까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죠? 줄이라고 읽었죠? 에너지도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역시 단위는 줄이에요. 그래서 일의 단위도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일과 같은 단위인 J, 줄을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 간단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어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신나게 돌을 굴려서요. 어떻게 됐죠? 돌을 굴리는 건 이건 일을 한 거냐? 한번 따져볼까요? 자, 빗면을 향해서 어떤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빗면을 향해서 돌을 힘 F로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S만큼을 밀어 올렸죠. 그럼 힘 존재하고요. 이동거리 존재하고요. 힘과 이동이 나란했으니까 결국 일을 한 거죠. 얼만큼 일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은 얼만큼 F 곱하기 S만큼 일을 한 거예요. 얼마인지는 값은 나왔고 뭐 숫자는 나중에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물체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끌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물체는요.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럼 이제 물체만 생각해봐요. 물체 입장에서요. 잘 생각해보세요. 물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은 거죠. 누구한테? 여기 있는 누군지 모르는데 학생한테. 사람한테. 자, 그럼 정의해볼게요. 저 사람은 일을 한 거예요. 표현 조심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물체는 일을 받았어요. 물체는 일을 받아서 내가 그 받은 일만큼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큼 생겼느냐? 사람이 이만큼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그만큼 뭘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물체가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누군가는 이만큼의 일을 해준 거고 물체는 이만큼의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물체 입장에선 저만큼의 뭘 받은 거죠?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물체는 1번 위치에 있을 때보다 2번 위치에 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증가한 거예요. 생성된 거예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를 떨어뜨려서 놓으면은 뭔가를 지금 거기서는 뭐죠? 뭘 박았다 그래야 되는 거야? 거기서는 뭐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럴까요? 말뚝? 아니면 뭐라 할까? 말뚝을 박았다는 표현을 써볼까요? 그래서 말뚝을 박아 넣는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 물체는 일을 받았고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높아졌고 그 높아진 에너지만큼 그 물체는 나중에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받은 일은 곧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일은요. 받았냐 줬냐 개념이지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잘 어렵죠?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우리 쉬운 거 한 번만 해볼게요. 그 옆에 11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번 문제 하나 있거든요. 2번 문제 하나 풀어보실래요? 무지막지하게 쉬워요. 자, 연필 들고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춥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춥죠? 아니야, 내가 추워. 감기 걸리겠어.
체육대회 아직 안 한 학교 있나요? 다 아직 안 했어요? 체육대회.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 가나요, 원래? 수학여행 안 가요, 원래? 가지 않나요? 난 갔던 것 같은데. 뭔가 니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건가? 그래도 체육대회는 했잖아. 그게 어디야? 아주 그냥 오랜만에 체육대회에서 신났죠. 다들 체육 저기 뭐냐 반티 입고 막 돌아다니던데.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끔찍한 건 뭐였냐면 남학생이 치마 입는 반티 입는 거. 아 진짜 꼴불견이더라 그거. 뭔진 모르겠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다 치마야. 한 반이 전체가. 진짜 꼴 보기 싫더라요.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표현을 물체한테 힘을 좀 표시하세요. 여러분들이 표시하는 연습을 잘 해야 나중에 안 헷갈리는데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 물체의 무게가 50N이래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아랫방향으로 50N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등 과정 올라가면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뭔가를 숫자를 때려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숫자를 때려 넣는 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랬다가는 나중에 고등 과정 가서는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를 곱하고 나누고 뭘 하는 거 다 좋은데 의미는 좀 알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은 몇 뉴턴이에요? 20N이에요. 그래서 몇 미터 잡아 끌었대요? 3미터를 잡아 끌었대요. 이거 자꾸 빠져. 3미터를 잡아 끌었대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3미터 이동시키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일은 그럼 여러분들 일은 뭐 곱하기 뭐죠? 힘 곱하기 거리인 건 맞는데 이 물체는 50N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50N은 일을 하지 않아요. 즉 중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힘이? 이 20N이라는 힘만 일을 하는 거죠. 왜? 20 곱하기 몇 미터? 단위가 뉴턴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몇 미터? 3미터. 그래서 3이 6이니까 60줄의 일을 했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인데 그럼 저 50N의 한 일은 어떻게 계산돼요? 그러면 50N 곱하기 힘은 있는 거예요. 다만 위아랫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 되니까 그래서 0줄. 즉 저 20N이 힘이 한 일은 60줄이 되는 거고 중력이라는 50N이 한 일은 0이에요. 0. 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사항에 여러분들 이거 잘 놓치니까. 자, 그럼 된 거 같고요. 뭐 그 정도만 하죠. 자, 넘어가죠. 114페이지로. 자,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과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과 운동 에너지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물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체가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한 건데 수평면 위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 퍼 세컨드 아까 한 속도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물체가 가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뭔가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되죠. 이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V를 갖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에너지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물체가 그냥 높이 h 위치에 있어요. 수평면이 있고 물체가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높이 h라는 물체의 위치에 가만히 있어요. 정지 상태로 있어요. 그럼 저 물체는 정지 상태니까 운동 중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운동 에너지라는 표현을 못 써요. 대신 그대로 있는데 위치가
지면에 H0라는 지면보다 높이 H만큼 올라가 있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를 놓으면 떨어지면서 뭔가 에너지를 가질 거다,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위치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다 이걸 해서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위치 에너지를 조금 있어 보이게 쓸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어를 포텐셜 찾아보면 뭐 잠재적인, 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물체는 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잠재된 에너지를 그러니까는 뭐랄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그냥 위치 에너지,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어떤 애가 그런 애가 있어갖고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알겠는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위치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뭐라고 써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책에는 mgh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mgh. 여러분들 책에 써 있어요, mgh라고. 자, mgh는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아랫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자, 근데 중력은요,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m, 자신의 질량에다가 g, 중력과 속도를 곱한 게 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 h에서 놔서 쭉 내려와서 부딪힌다. 그럼 이 물체는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중력 곱하기 높이 h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인데 이거를 중력 대신에 뭐라고? mg 곱하기 h라고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h다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 g는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 g라고 써 있는 거 있죠? g는 중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라고 하거든요. 중력 가속도는 중등 과정에서는 9.8m/s 제곱으로 많이 표시를 하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9.8로 계산하기 좀 귀찮죠.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중등 과정에서는 아직 니네가 사치 계산에 좀 익숙하지 않을 거야 해서 9.8로 계산을 해, 계산하기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고등 과정 올라가면은 에이,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사치 계산은 되겠지. 그래서 그냥 9.8로 하면 숫자가 좀 지랄 맞으니까 고등 과정에서는 10m/s 제곱으로 하세요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고등 과정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중등 과정은 별말 없으면 9.8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고등 과정에서 그냥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이 이렇게 혼용돼 있으면 누구는 9.8로 하라 했다가 누구는 10으로 하라 했다가 자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린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질량 및 높이 관계 한번 따져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커지려면요, m, 질량이 크면 위치 에너지 커지겠죠. 질량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2배가 되겠죠. h, 높이가 2배가 되면 역시 위치 에너지는 2배가 될 거예요. 자, g, 요거는 상수예요. 이건 상수예요. 즉 상수라는 소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 상수가 2배가 되니 3배가 되니는 줄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얘가 바뀌려면은 지구가 아니라 뭐 다른 행성에서 실험을 했더니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가진 만큼 에너지가 다른 걸로 전환이 되겠죠.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2배 더 크면은 할 수 있는 에너지도 2배. 3배가 되면 3배. 거기 나온 건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114페이지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거기 그림 나와 있죠. 추 떨어뜨려서 나무토 막 밀어내는 저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실질적으로는 고민할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 잘못 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는 그냥 맞다고 보고 풀게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요, 높이 h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원형 나무 막대가 어디 클램프에 묶여가지고 어디 이렇게 묶여가지고 잡혀 있거든요.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얘를 놓으면은 쭉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 에너지를 여기 있는 나무 토막을 밀 거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가 2배가 되거나 아니면 질량이 2배가 돼서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면 이 나무 토막을 밀어 넣는 거리도 몇 배가 될 거다? 2배가 될 거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많이 보는 문제인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나무 토막은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나무 토막은 뭐가 이렇게 잡고 있죠.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뭔가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때 잡고 있는 힘이 일정해요. 물체를 잡고 있는 힘이 일정해요. 그래서 이 힘이 일정하다 보니까 얘가 박혀 들어가는 깊이가 뭐 x라고 해보면 이 박혀 들어가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에너지가 뭐 있어야지 밀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힘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요것만 2배, 3배 늘어날 거다라는 전제 조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잡고 있는 마찰력이 일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는 저게 그냥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 약간 오류성은 있어요. 근데 중등 과정 문제 풀 때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물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예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속도로 가는데 내가 어디 서 있는데 같은 속도로 뭐 꼬마애들이 몰고 있는 세발 자전거가 굴러 들어온다. 그때는 그렇게 두렵진 않겠지만 같은 속도로 큰 트럭이 나한테 다가온다. 그때는 아, 부딪히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왜? 그 물체는 에너지가 클 거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간단해요.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물체가 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물체니까 당연히 모두 가지고 있고 질량도 가지고 있고 그 물체가 모두 가지고 있죠. 속도도 가지고 있는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2분의 1의 자신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속도의 제곱이에요. 아까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현됐죠. 그래서 높이가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몇 배? 2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속도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제곱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4배가 돼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안 헷갈리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요거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질량에는 비례하니까 질량이 2배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는 2배 늘어나면 된다. 그런데 속도는 2배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4배로 늘어나야 된다. 그것만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거기 보시면 이 운동 에너지의 전환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때 나무 토막 미는 것도 운동 에너지가 2배 늘어나면 나무 토막이 미는 거리도 2배. 운동 에너지가 4배 늘어나면 나무 토막이 미는 거리도 몇 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 늘어나면 4배 하면 되는데, 그럼 질량은 2배 늘어나면 에너지가 2배 되니까 나무 토막이 미는 거리는 2배. 대신 속도가 2배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늘어나니까 나무 토막을 미는 거리는 4배 늘어나요.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4페이지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114페이지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플러스 강의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우리 기준을 좀 정해야 돼요. 기준. 여러분 이 기준을 잘못 정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건 마치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났는데 어떤 학생이 막 울어요. 왜? 시험 못 봤어? 라고 물어봤는데 못 봤어. 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왜 많이 틀렸어? 틀렸어. 몇 개? 1개. 무슨 과목에서? 아니 전체에서.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면. 그치?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든 상황이죠. 왜? 다 맞을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은 하나 맞았어. 너무 기뻐. 왜? 자기는 다 틀릴 줄 알았거든. 그치?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세뱃돈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올 겨울에 세뱃돈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세뱃돈 하니까 생각났다. 올해는 좀 땡기실 수 있겠네요.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시니까. 그쵸? 그럼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락하셔야 됩니다. 저 중3이에요.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제가 고등학생 되면 돈 쓸 때가 좀 많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을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연락을 하시고 사돈의 팔촌까지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럼 미리 연락을 해놨으니까 어떡하죠?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계좌번호라도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뭐라도 주시지 않을까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게 어디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때 꼭 단서 조항이 붙어야겠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그쵸? 세뱃돈에서 제일 무서운 건 우리 엄마예요. 그쵸? 자, 그럼 왜야 이 얘기했느냐? 기준을 좀 정하시라고, 기준을.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는 기준이 필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왜? 운동 에너지는 이 속도라는 게 정지돼 있으면 정지인 거고 속도가 있으면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놈의 위치 에너지가 문제가 돼요. 왜? 도대체 높이의 기준이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몇 층 건물이죠? 이게? 5층 건물이죠. 내가 이 지면에서 물체를 2m 잡아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물체를 지면에서부터 2m 잡아 올리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높이가 몇 미터 증가한 거예요? 2m 증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높이를 기준을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5층의 높이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그럼 5층이 기준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 지면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면은 얘는 사실 2m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5층에 해당하는 높이에다가 플러스 2m가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여길 기준으로 말하면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5층 높이에다 플러스 2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가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이의 기준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높이의 기준을 어디다 잡든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 잡으셔도 되고 여기다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뀌는 단어 볼게요.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 이건 바뀌어요. 높이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준을 그냥 여기다 잡을게요. 여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물체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이동했으면 높이는 얼마 증가했니? 그러면 2m라는 높이가 증가했다는 건 안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니? 이거는 안 바뀌어요. 즉 기준을 어디다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기준이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여기를 잡았다가 1번 잴 때는 여기서 재고 2번 잴 때는 여기서 재고 이러지만 마시라고. 한 번 잡으면 기준이니까 그것만 안 바꾸시면 되니까 위치 에너지는 기준이 있다는 것만 좀 머리에 넣어주세요. 중등 과정에서는 그거 갖고는 막 뭐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고등 과정 올라가면 저 위치의 기준으로 안 잡으셔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넘어가 볼까요? 우리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7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7번. 에어컨을 껐더니 또 덥다, 야. 7번. 참고로 참 우리 수업은 기말고사 보기 2주 전에는 여러분들 휴강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기말고사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말고사에 물리 파트 들어가시는 분은 아마 그때 내가 물리 파트 잡아줄 거야. 자, 7번. 7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오른쪽 그림은 물체를 높이 h인 곳에서 자, 참고로요. 중등 과정에 저렇게 그림을 많이 주는데 고등 과정 올라가면요. 그림을 안 주기도 해요. 글로만 써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만 읽고 무슨 그림이다라고 해서 상상해서 그려셔야 돼요. h인 곳에서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OX. 자, 1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되었다. 맞죠?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거예요. 2번.
말뚝의 박힌 깊이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죠? 에너지가 클수록 말뚝을 더 많이 박은 일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3번. 같은 물체에서 즉 질량은 그대로인데 높이만 2분의 1 h인 곳에서 떨어뜨리면 높이가 절반이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절반이 됐겠죠. 그럼 말뚝이 박히는 깊이도 절반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X 하시면 되겠네요. 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자, 그럼 그거에 반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10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까요? 10번. 10번. 10번 하나만 해봅시다. 해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지 말고. 공부는 눈으로 보면 잘 안 편할 것 같은데 막상 해봐. 막상 해봐야 들어요. 앞에 보지 말고요. 차라리 문제를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중등과정 풀 때 습관이 하나 있는데 문제를 못 풀겠으면 여러분들 자꾸 앞 페이지를 넘겨보시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요. 어차피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럴 때는 문제를 2번, 3번, 4번 더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중등과정은 앞에를 보면은 얼추 풀려요. 그럼 저도 인정을 할게요. 왜?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런데 고등과정 올라가면은 그래서 습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과정 올라가서도 문제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앞을 자꾸 쳐다봐요. 뭔가 찾아봐요. 자꾸.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 문제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그러면은 정작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맨날 뭘 모른대. 그놈의 뭘 모른대는 자꾸 입에 배가지고. 그럴 때는 어차피 틀릴 거라면 문제를 더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10번. 문제만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를 운동하는 질량이 2kg짜리인 물체가 2kg의 수레가 나무 토막과 충돌하여 나무 토막에 400줄의 일을 하고 정지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문장 자체는 짧죠? 근데 이따가 고등과정 문제를 보여줄 텐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석해 보면 수평면 위에 여기 나무 토막이 있대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나무 토막에 몇 줄의 일을 해줬대냐면은 400줄의 일을 하고 멈췄대요. 400줄. 400줄의 일을 해줬대요. 누가? 여기 있는 어떤 물체가.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짜리냐? 2kg짜리 물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도 V로 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물체는 나무 토막에 400줄의 일을 하고 멈췄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물체는 현재 속도 V를 가지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몇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400줄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물체가 가지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면은 2분의 1의 자신의 질량의 속도의 제곱으로 표시돼요. 2분의 1의 mv 제곱으로. 자, 그러면 뭐 줬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가 2kg짜리가 속도 v 몰라요. 제곱이 됐더니 그게 몇 줄? 400줄의 에너지를 갖더라 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뿅뿅 나눠지니까는 v 제곱이 400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v는 얼마예요? 20인가요? 20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기본 단위로 표시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나무 토막과 충돌 전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그럼 400줄이에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40만 원의 돈을 썼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개털이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 애당초 얼마를 갖고 백화점에 왔을까요? 그럼 40만 원.
그게 다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에너지는 돈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리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눈에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돈. 자,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가 2m라면은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가 2m래요. 나무 토막이 2m 이동했다면 그럼 얼만큼의 힘을 줘야지 2m를 이동시켰는데 그때 몇 줄? 400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0줄은 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리 몇 미터? 2m를 잡아 끌었대요. 그럼 F는 얼마죠? 200N이에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m 나무 토막을 미는 힘은 몇 뉴턴입니까? 그러면은 200N이에요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술의 속력은 얼마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20m/s예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어려울 건 없는데 왜 어렵냐?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무슨 뜻인지도 생각하지도 헤아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뭘 풀려 그래요. 그럼 꼬여요. 못 풀어도 좋고 틀려도 좋은데 문제 좀 자꾸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발 앞에 들쩍들쩍 보지 마세요. 앞에 들쩍들쩍 보면은 뭐 잘 풀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대신 오늘은 편하지. 하지만 내일 어차피 까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못 풀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저랑 수업하면서요. 못 푸는 거 갖고 절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앞에 뭐 2분의 1 mv제곱을 까먹었다. 이런 건 한 번씩 찾아보세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까먹었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찾아보고 문제 풀면서 또 까먹었으면 또 찾아보세요. 그렇게 10번, 100번 쓰다 보면 외워져요. 그게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문제를 얼마나 잘 이해했냐 싸움이니까. 그래서 저하고는요. 숙제 좀 덜 해와도 뭐라고 안 해요. 다 틀려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제발 문제 좀 읽고 천천히 좀 하세요. 그리고 문제 빨리 좀 풀지 마세요. 뭘 빨리 풀고 맨날 집에 빨리 가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럴 때는 문제를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좀 읽어보고 문제 좀 푸세요. 아셨죠? 그래야 나중에 도움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등과정 내용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내신 쑥쑥하고 단원 평가 문제까지 있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클리닉 시간에 풀어보시고 안 되면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다음 주에 이제 한번 토탈로 중등과정 거 질문 받을 거거든요. 그때 싹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쉬워서 질문해도 되나?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질문한다는 소리는 어차피 남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머리나, 옆에 있는 사람들 머리나 다 거기에요. 사람 머리는.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물리 파트, 고등 파트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전개 좀 시켜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